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주 광주의 한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경사면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보행로에 바위덩이와 흙더미가 쏟아져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학교도 시교육청도 안전불감증이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더미가 쏟아진 비탈면 옆길로 하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위험해 보입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광주 남구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경사면이 붕괴됐습니다. 흙더미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후 닷새째 응급조치로 천막만 덮어놨는데 집안은 곳곳에 틈이 생겨 여전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뭔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비 오고 나니까 저렇게 탁 쓸려 있어가지고. 학교 측은 올해 초 보행로를 새로 만들기 위해 산비탈 끝쪽 2m 구간에 지반과 안반을 깎아내고 나무 70여 그루를 베냈습니다. 애초 6그루만 벨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66그루를 추가로 베는 것으로 설계를 바꿨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준공검사에 입회했지만 특별한 제동이 걸리지 않고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준공 승인은 해당 학교가 냈습니다. 학교에서 발주하고 책임 감리를 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일단 원인을 좀 밝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험한 공사를 벌인 학교, 시교육청의 무심한 감독으로 학교에서 아찔한 안전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최근 미래차 산단을 유치한 광주시가 고심 끝에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올해 초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신청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돼 고민이 컸는데 일단 미래보다는 현재를 택한 셈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부가 지난달 낸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 공모. 반도체와 미래차 등 핵심 산업의 소부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대폭 지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최근 미래차 산단을 유치한 광주시에 딱 맞는 제안이었습니다. 완성차 공장이 2곳이나 있지만 부품 등을 생산하는 1차 협력사는 전국의 3.6%에 불과할 정도로 소재 부품 인프라가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광주 전남이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공동 신청한 산업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경기도 등에 반도체 산업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는데 정부 입장이 조금 막 꼬이면서 그 지자체들을 고민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광주시가 고심 끝에 마감일인 어제 미래차 분야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겠다며 공모 신청에 나섰습니다. 취약한 분야를 보강해 미래차 산업을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래차 전환에 따른 어떤 소부장 산업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어떤 지역 산업계의 요구도 강하게 있었고. 하지만 두 가지 특화단지 모두 산업부 주관이어서 서로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실제 전라남도는 2차 전지 분야로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참여를 고민하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고려해 신청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의 선택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반도체 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2차 전지는 향후 기회발전 특구 사업 등으로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공모 결과는 올 상반기에, 소부장 특화단지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포스코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집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양 시민들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내해왔지만 포스코는 지주사 설립 과정에서도 광양 시민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방안 마련과 자회사 설립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관람객이 개장 12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넘어서
1,0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정기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사에 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렸지만 정원 박람회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관람객들은 만개한 봄꽃과 푸른 잔디밭을 둘러보며 싱그러운 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되게 더 자연스러워지고 꽃이 종류도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점 잔디밭도 너무 보기 좋고 되게 놀랐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관람객이 개장 12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00만 번째 관람객 축하 행사를 열고 100만 원 상품권을 선물했습니다. 한번 가봐라 해서 추천으로 와봤는데 이렇게 100만 번째 저희가 방문자로 당첨이 되어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네요.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0년 전 1회 정원 박람회 당시엔 개장 26일 만에 100만 명을 기록했다면서 올해는 관람객 증가 속도가 2배쯤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 달성도 가능한 것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열흘 동안 보여줬을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6달 20일 동안 무궁무진한 변화들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정원 박람회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입장료 수입도 벌써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축제를 준비 중인 전국 자치단체와 기관들의 견학도 잇따라 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실천본부가 여수 문화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실천본부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아름다운 섬섬 여수 가꾸기, 지속가능한 여수 조성 등 3대 핵심 과제를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본부는 또 친절운동과 마을 환경 가꾸기, 자원 재활용 운동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어제 광주시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친일 외교로도 모자라 오염수 방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려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차를 몰던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1일 새벽 1시 10분쯤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차량을 처음 발견하고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10km가량 떨어진 서구 풍암저수지 인근에서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가 넘었고 지난해 음주 단속에서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어려운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빠른 피해 수습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인명 재산 피해와 함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강원도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도도 지난 3일과 4일 한평과 순천의 대형 산불 뒤 전남 지역에 성금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업무 전문관 배치와 주거 서비스 확대 등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7가지 정책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융합 돌봄 사업을 시행했지만 긴급 돌봄 사업이 사라지고 관련 팀이 해체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책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부 팀이 해체됐지만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중부권은 주의보로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농도 여전히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미세먼지 경보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일 대기질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나쁨 단계, 오후에는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은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화순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최대 8도가량 낮아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도 25도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영암의 한낮 기온 24도, 목포 21도, 해남 23도로 따뜻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남 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전 지역으로 확대된 뒤 토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